미국 한인 사회에서 아마도 남문기 회장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 싶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LA 한인 회장을 지낸 데 이어 재미 한인 상공회의소 총회장을 맡아서 일했고, 금년 7월부터는 250만 명의 미주 한인을 대표하는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 회장은 80년대 초 단돈 $300를 들고 미국에 건너가 청소부 등을 거치면서 굴지의 부동산 회사를 일궈낸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문기 회장을 모시고 재미동포 사회에 관해 궁금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미주 한인 총연합회는 지금 165개 지역에 있습니다. 165개 지역에서 우리의 권익을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 인도하는 그런 단체, 또 한국 정부와는 떼내야 떼낼 수 없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예를 들면 지금 참정권을 만들어 달라고, 지상사를 포함해서 지금 한 250만 명 정도가 미주에 있으니 그 250만 명의 재산을 보호한다. 예를 들면 그분들의 그 인권을 보호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총연합회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사실은 가난한 사람, 로우 인컴이라 그러죠. 로우 인컴 에리어에서 지역에서 일어났고, 사실 한국 사람들 로우 인컴이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집을 살 정도 되면은 중산층에 해당합니다. 한인타운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결국은 길고, 언론에서나 또 정부 정책 관계자들이 일반 중산층의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중산층이 결국은 돈을 안 쓰게 됐고, 리테일샵, 일반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었고, 그 일반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건물 융자 받았는 거를 줘야 되는데, 결국은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서브프라임이 중산층에 미치고 한인타운에 미치고, 그러면서 한 2,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브프라임이 일어나고 1년 내에 로우인컴 에리아는 50%, 60%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1년 내지 2년일 때는 한국인들이 사는 지역은 별 충격이 없었습니다만, 2, 3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평균적으로 집 가격이 한 2, 30%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팔고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브프라임이 지금 거의 거칠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재미동포 사회는 사실 첫째는 한국 사회하고 같이 가는 이런 한인 사회가 있고, 또한 2, 3세들을 기준으로 해서 미주류 사회와 같이 가는 그런 사회도 있습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같으면은 초점을 차세대 정치를 어떻게 많이 만들 것이냐, 미국 정치에 어떻게 많이 관여를 시킬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사는 한인타운을 만들 수 있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참정권을 주어졌기는 주어졌는데 사실은 참정권 행사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10% 미만이 되지 않겠냐.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투표소가 한 개가 생깁니다. 그 투표소가 한 개가 생기면은 그 한 곳에 150만 명이 거주하는, 쉽게 말해서 참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40만 명이 됩니다. 40만 명이 한 곳에 와서 투표를 해야 되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땅의 넓이라는 게 지금 남한의 11배가 됩니다. 남한의 11배 되는 그 지역을 등록을 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를 상대로나 국회의원들 분들을 상대로
그 투표소를 늘켜라. 아니면은 우편투표 제도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많은 그 노력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정권을 가지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노죠. 사실 재외동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재외국민입니다. 사실은요. 재외국민. 한국 정부에서 보통 얘기할 때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점은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있는 지상사, 유학생, 영주권자를 재외국민이라고 재외동포는 귀화해 있는 사람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 것으로 대변됩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거나 세계의 제1의 강국이 되려면은 우리 피를 가진 우리 민족을 다 함께 끼워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중국적을 해결하고 그리고 난 후에 재외 국민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차세대 교육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진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중국의 조선족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할 때 중국 편을 듭니다. 그러면 재미교포의 자녀들은 아직도 한국 편을 듭니다. 제가 82년도 미국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애들이 영어를 못할까봐 참 걱정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말 못할까봐 너무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한국말을 해야 민족 정체성이 가지고 있고 어떤 민족에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국어가 절실히 필요하고 또 한국말 못하는 한국인 2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특히 미국이 강대국이고 미국에서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조그마한 나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참교육, 대한민국에 대한 참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을 살아보신 분만이 압니다.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명을 미국에 이주했을 경우 그 1,000만 명이 정말 성공했을 경우 또 50개 주에 지금 50개 주에 거의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럼 50개 주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거는 곧 한국은 지금 자본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접합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50년 후에 서울이 과연 대한민국 서울일 것이냐. LA가 한인들의 해외 거점 서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LA가 장점이 많습니다. 기후도 좋고. 그러면은 기왕에 하는 거. 다른 나라는 주인이 있습니다. 중국 가면 중국 사람이 있고, 일본 가면 일본 사람이 있고, 영국 가면 영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이 영국 가서 수상을 한다거나, 프랑스 가서 대통령을 한다거나 참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가능합니다.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 합니다. 정부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쿼러제가 돼서 이렇게 파트제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법상으로는 사실, 저는 그거는 이제, 변호사들이 할 일이고, 사실은 법적으로 할 일인데, 그 많은 한인들이 미국을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유학으로 들어오거나, 결혼으로 들어오거나, 부모 초청으로 들어오거나, 불법으로 들어오거나, 결국은 몇 년 후에 영주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고 싶다, 가고 싶다, 그거 하나로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예를 들면 멕시코인들이 들어오는 거하고 한국인들이 미국 들어가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잘 되리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한국인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서 거기서 또 하나의 사회,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민 사회입니다. 누가 먼저 왔냐 이게 중요합니다. 진단하세요. 한국 부동산 업계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부동산 경제의 흐름을 우지좌지하면 안 됩니다. 시장 경제에 그대로 흐르게끔 놔둬야 됩니다. 부동산 법 문제에서는 지금 커미션 문제입니다. 미국에는 6%를 받아도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살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1%를 가지고도 살 수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원래 약간 근성이 급한 근성이니까는 버블링 케이스가 많습니다. 버블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되냐는 게 없습니다. 미국 부동산 같으면은 세탁소가 매상이 얼마면은 얼마 몇 배다는 게 규정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거의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속고 속이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요 참 부지런합니다. 제 특징이 잠을 잘 안 잡니다. 이렇게 잠을 자려고 딱 생각하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이 일을 합니다. 잠은 짜투리 잠을 참 즐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누구든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정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직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직원들을 위해서 감동과 희생 그거를 가치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감동을 주는 정치, 감동을 주는 경영, 감동을 주는 친구, 그 감동이라는 게 아마 자기 발전도 좋고 조직이나 사회 발전에 성공하는데 아마 그 감동이라는 단어가 아마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 사회 구조상 직장을 못 잡는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라는 거는 항상 자기가 하려면은 어디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누가 일자리 다 좀, 지금 어느 회사든지 1명, 2명, 3명, 4명, 5명 더 뽑고 더 줄이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오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한국 사회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자기 개성을 열심히 찾으시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아마 열심히 살면은 다 문제가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